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노현입니다. 이번 수업 사건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답변하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종 서류들도 예시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자,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자,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네요. 물건지 분석 드려도 되나요? 자,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타경 12,123입니다. 주변 신규 분양 물건이 많아 공급이 많아서 자,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중이라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자, 이 사건 번호의 사건이 궁금한데 이 인근 주변이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중이라 고민이 된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일 가능성이 이 물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과 동일한 유사한 물건을 인근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파시는 분들은 또 가격이 내려가면 고민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서 낙찰받아서 단기에 뭔가 시장 큰 변화가 있기 전에 단기에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낙찰가 분석할 때 차후의 차익 예상되는 차익 때문에 차익이 줄어들까봐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소유자이시거나 소유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동구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남구 야음동 동구 아파트, 자, 청수는 15층입니다. 울산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은 11.7평.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의 물건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 김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언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리고 말씀드리는데 권리적으로 많이 언급하면서 권리 분석에 집중돼야 될 사건들은 이렇게 방송에서 수업하기가 좀 사실상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루는 사건들이 보면 권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가치 분석에 집중되는 사건들을 수업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 질문 들어온 사건도 권리적으로 복잡한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채권자는 대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자가 이러한 어떤 대부 글자가 있는 이런 어떤 회사라면 이 소유자,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했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짐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자라면 이러한 곳에 돈을 빌려야 될 만큼 어렵구나. 어려운 사람을 명도하기 위해서 이사 비용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흔적을 보고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변수 없이 지출액에 변수 없이 사건을 정리하고 명도를 완료해서 점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입찰 15일 전 사건입니다. 감정가 2억 6,900이었고 현재 최저가는 1억 8,830만 원까지 유찰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6월 9일입니다. 사건 문건 접수 내역 보면 이 사건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자, 임차인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보면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다. 자,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신청 흔적이 보입니다. 양수인의 어떤 내용, 그리고 근저당권 무질권자 신고서 제출. 자, 이런 것들은 낙찰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관, 감정평가
뭐 채권자 보증서 제출, 뭐 이런 흔적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점유관계조사서. 자, 점유자는 중요합니다.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점유자, 우리가 언급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제가 좀 길게 처리했고, 소유자와 관련된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없이 점유자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고 함. 등기 현황 보면, 자, 매매로 사왔습니다. 2016년 1월 6일 현재의 소유자가 샀고, 자, 그리고 상속됐죠. 상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권자가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상속권자가 이제 상속을 받았다. 자, 그러나 뭐 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근저당 날짜가 더 빠르고,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자, 이 날짜 2017년 11월 3일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사라진다. 자, 따라서 낙찰자는 이 기준 이후에 있는 것을 소멸시키고 그가 소유권을 밑에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다. 권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 상속인 관련 어떤 그 세대가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명도에 문제도 없다. 자, 등기 현황 보셨겠지만 인수할 사항 없고,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죠. 예, 높습니다. 뭐 기타 다른 어떤 채권자들의 흔적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그 채권 회사의 그 종류를 봤을 때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고,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되었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조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이 조사할 때 관리실에 같이 여쭤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없고,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명도 계획 및 비용. 자,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약 1에서 3개월 정도면 명도가 가능하다. 사람이 없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 협의하기를 제가 권장드립니다. 강제 집행한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차라리 이 비용을 주고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점유를 가져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아파트 동평형대 매물 보시면 호가가 뭐 2억 7,500, 2억 9,900, 2억 8,500, 3억 500 약간 차이는 나는데 층수와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한 2천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거래 사례 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보면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 3년치 거래 사례를 봤습니다. 자, 2020년의 어떤 이 1단지죠. 1단지 실거래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 1단지 실거래가 보면 15층 2억 6,900, 2억 8천, 2억 7,600, 2억 8천, 2억 후반대 정도에 형성돼 있더라. 자, 20년 와서 자, 2단지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한 단지처럼 같이 있던데, 자, 여기 보면 2억 8천, 9천, 6천, 뭐 최근 3억까지.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는 올랐지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2018년도에 거래 1단지와 2단지 자, 동평형대 물건을 보면 여기 보면 4층에 2억 1천 있습니다. 아주 낮은 가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억 7,500, 7,500. 자, 이런 것들을 일반화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2억 7천대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지 2018년 가격 보면 뭐 2억 중반대 거래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2억 중반대 가격. 그리고 7천, 6천, 뭐 8천 있습니다. 3억대는 없다라는 거. 즉 3억대의 흔적은 2020년 와서 있는 것이고 2018년도에는 2억 중후반. 오히려 가격은 2년 전보다 한 2천에서 3천 정도 오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2017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년 보면 2억 7천, 뭐 비슷하죠. 뭐 2억 7,350, 2억 7,800, 뭐 2억 9,800. 자, 3억대의 거래가 하나 보이긴 합니다. 자, 2억 9천, 9천, 뭐 6천, 9천.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 가격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하향되는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호가도 거래와 비슷하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 이 아파트거나 이 단지거나 또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분께서 이 시장을 바라보지 않느냐. 오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매도자가 될 사람들은 왠지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도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 떨어진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거래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상물의 가치. 감정가. 자, 감정은 2억 9,900. 자, 거의 2억 한 7천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물건을 지금 시장에 판다면 거래가 가능한, 거래가 기록이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금액은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다. 오히려 감정보다 약간 1,000만 원 정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낙찰 사례. 주변에 낙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유사한 것. 자, 비슷한 어떤 대체 아파트가 될 법한 어떤 그런 물건. 자, 3개만 뽑았습니다. 대한미르빌 동부아파트 롯데캐슬. 자, 2020년 4월 8일과 2020년 1월 30일, 그리고 2020년 2월 18일. 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이 낙찰의 어떤 기록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이 시장에서 어떠한 수요자들의 반응이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용 면적 25.4, 31.5, 25.7 최대한 유사한 것만 뽑아서 보면, 자, 모두 2차 아니면 하나는 1차네요. 2차에 낙찰 2개, 하나는 1차에 되었다. 1차에 낙찰된 시장은 그 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오른 시장입니다. 자, 무려 경쟁률이 20대 1입니다. 자, 롯데캐슬은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에 가격이 올랐다는 것.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20대 1이라는, 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이 폐찰자들은 또 입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부아파트. 평수가 훨씬 더 큰 시장에서 보다 인기는 낮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2대 1이었습니다. 자, 우리 30평 초반대 아파트죠. 그러면 이보다 경쟁률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낙찰가도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수요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수요는 실사용자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오갈 데 없어서 아파트 투자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낙찰가는 올라간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가가 이러할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93.3, 96.9, 98.4. 자, 가중 평균을 구하면 대략 한 95.2. 이 지역은 95.2% 정도의 낙찰가율, 수요자들이 경쟁에 의해서 기록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도호가 2억 8천, 하한가를 적용해보면 한 2억 6,672만 원 정도 나오고, 약간의 경쟁이 있을 겁니다. 이 경쟁을 반영하면 한 2억 6,970만 원 정도에 되지 않을까. 자, 근데 이건 하한가입니다. 물론 낙찰 받고자 한다면 상한가의 공격적인 어떤 그 가격을 가치평가로 두셔야 됩니다. 2억 9천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2억 7,925만 원. 자, 그래서 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자, 중요한 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그 구간은 2억 7천과 2억 8천 이 사이다. 자, 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막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낙찰가율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